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화살표가 여기 오게끔 이렇게 여기까지 돌려서 이렇게 볼, 턱, 미간, 이마, 콧망울, 코, 일단 눈만 빼고 문질러줍니다. 지금 한 30초 정도 넘었을 텐데 이제 눈가 이 전체가 1분 정도? 너무 길지 않게 꼼꼼하게 헹굴 필요 없어요. 그냥 대충 일단 줄줄 흐르지 않게 물기를 털고 젖은 손으로 가장 중요한 유화 과정. 사실은 제대로 된 클렌징은 거의 여기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때 뭔가 미끌미끌 막 녹는 느낌이 아니고 오히려 약간 더 쫀득해지는 느낌? 그때 헹구면 안 되고 문질러 주다가 점점 뭔가 오히려 쫀쫀하네? 다시 한번 물을 묻혀서 손 털고 한 번 더 반복하면 이때 다시 그 쫀쫀했던 게 뭔가 약간 더 묽어지듯 풀리는 느낌? 여기까지가 클렌징. 지금부터 헹굼 30회. 끝! 이중세안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 야외에서 수영을 하고 와서 선크림을 한 3겹은 바른 것 같아요. 지워볼게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180도, 다시 여기까지 90도 정도 더 이동해서 이렇게 그대로 얼굴로 가서 그냥 문질문질. 밤 타입이라서 흘러내리지 않아요. 전혀 그냥. 꼭 샤워실에서 할 필요 없이. 저는 보통 이렇게 뭉툭한 쪽을 이렇게 위로 이렇게 잡고 쓰는데 반대로 이렇게 잡고 뾰족한 면을 이렇게 쓰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것도 한 1분 정도만 이렇게 해주고 얘를 헹궈줍니다. 아주 깔끔하게 잘 씻기는데 그냥 이 정도는 대충 하고 살짝 털고 계속 문지르는 게 아니라 얼굴 전체를 한번 빈틈없이 쓸어줬다. 그럼 요게 한 번. 다시 한 번 더 헹구고 털고 빈틈없이 싹 한 번 지나갔다. 그럼 요게 또 한 번. 여기서부터 헹굼 30회 똑같아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유아입니다. 오늘은 세정력 진짜 좋고 엄청 촉촉한 클리오 골드 콜라겐 클렌징 팩밤을 갖고 왔습니다. 지금 시즌에 꼭 맞는 고보습 클렌징 밤이에요. 여러분들의 쉽고 완벽한 클렌징을 위해 저의 실제 사용량부터 아주 자세한 딥 클렌징 방법까지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릴게요. 클렌징 밤은 다들 한 번쯤은 써보셨을 거예요. 보통은 자타입, 이렇게 생긴 자타입 용기에 담겨져 있어서 스패츌러로 매번 떠서 써야 하는 그런 좀 번거로움이 있었죠. 또 스패츌러도 잘 챙겨둬야 되고 또 입구가 보통은 이렇게 좀 넓은 만큼 물이 들어가지 않게 주의를 해야 한다는 거나 좀 신경 쓸 부분들이 소소하게 있다 보니까 제품이 좋았어도 결국에는 클렌징 오일로 다시 돌아가곤 했던 거 여러분이랑 저랑 똑같아요. 이 제품은 그때그때 쓸 때마다 돌려서 갈아 쓰는 그라인딩 타입입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주면 끝이에요.
너무 간편하고 스패츌러를 따로 관리할 필요도 없고 여기 이렇게 요 얇은 요 토출구를 제외한 모든 부분들이 그냥 완전히 이렇게 막혀 있다 보니까 오염 걱정 없이 쓸 수 있고 공기 중의 노출도 최소화하면서 늘 신선한 상태로 사용이 가능한 그런 제품입니다. 요즘 1인 가구도 특히 많은데 욕실 사이즈가 작을수록 샤워 공간과 세면 공간을 완벽히 분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경우 물기에 취약한 건 아무래도 좀 쓰기가 힘들죠. 이건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갈아 쓰는 그라인딩 타입은 클리오뿐만이 아니라 타사 제품들도 제가 많이 써봤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다 이렇게 똑같이 뭔가 꽉 막힌 것처럼 생겼거든요. 근데 여기에 막 이런 둘레로 언제 물이 흘러 들어갔는지도 모르게 막 물이 흘러 들어가 있고 다시 이렇게 엎었을 때 물이 막 줄줄 새는 등의 문제들이 있었어요. 클리오 팩밤 같은 경우 집에서 쓸 때 이 뚜껑을 이렇게 매번 덮어두는 것도 제가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열어두고 쓰거든요. 근데 세면대가 아닌 샤워실에 이대로 그냥 열어둬도 제가 물 걱정을 안 해요. 남편이 들어와서 씻다가 여기 막 이 주변으로 막 물이 튀어요. 그렇게 해도 어디로도 흘러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갈아서 이렇게 손에 묻혀가지고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면 여기 이 위에 잔여물들이 닦았으니까 살짝 묻을 수 있어요. 근데 이마저도 허용하지 않는 정말 깔끔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걸 제가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안을 마친 후 그 깔끔한 여러분들을 떠올리면서 여기에 이 토출구 여기뿐만 아니라 이 용기 전체를 그냥 막 샤워기 물살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씻어봤어요. 끝도 없었어요. 다음날 다시 이렇게 갈아서 사용을 해도 멀쩡하게 잘 나왔습니다. 어디 틈새로 물이 흘러 들어가고 막 그런 걸 발견을 못했어요. 이거를 만약에 집에만 두고 쓴다 그러면 진짜 이 뚜껑은 버려도 될 정도. 그렇지만 가장 큰 장점은 뭐니 해도 세정력이에요. 그리고 비교 불가 압도적인 보습력입니다. 먼저 세정력은 제가 평소 하고 다니는 메이크업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수준의 그런 데일리 풀 메이크업은 아이 전용 리무버 없이 이 클리오 팩밤 하나로 다 지우고 있어요. 마스카라를 현재 이 킬래쉬의 또렷 컬을 지금 제가 많이 쓰거든요. 제가 요거를 구입을 할 때 보니까 워터프루프 전용 리무버를 쓰라 그러던데 실제로 몇몇 신상 클렌징 오일로 얘를 지워봤을 때는 잔여물이 요 밑에 조금 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별도의 아이 리무버 없이 이걸로 한 번에 다 지웁니다. 제가 여러분께 소개했던 아이 라이너나 아이 섀도우도 이걸로 한 번에 끝내요. 물론 저보다 더 짙은 화장 혹은 어떤 직업의 특성상 분장 수준으로 좀 두껍게 많이 바르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경우에는 전용 리무버와 이중 세안을 추천을 드리지만 저는 대부분의 화장에서 이중 세안 없이 포인트 리무버 없이 이것만 썼습니다. 오늘의 치트키가 또 있는데 바로 이 클렌징 브러쉬입니다. 와, 진짜 오랜만에 또 찰떡궁합 미친 조합이 제대로 탄생했습니다. 오늘 영상 맨 앞에서는 이 맨손으로 클렌징 하는 거랑 그 세정력을 먼저 보여드리려고 세겹 무기자차 지울 때만 이 클렌징 브러쉬를 같이 썼는데 평소에는 이 클리오 팩밤을 쓸 때 거의 매번 이렇게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세안 툴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또 추천도 여러분들한테 거의 안 했던 거를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안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사고 정말 무수히 협찬을 받아도 추천을 할 만한 게 없었어요. 이것도 사실 처음부터 같이 받았는데 아예 기대도 관심도 없어서 그냥 이 클렌징 팩밤만 집중적으로 테스트를 하다가 안 써볼 수 없어서 써봤던 거예요. 한번 같이 써보고 완전 깜짝 놀랐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에 수많은 클렌징 브러쉬들이 있는데 그 평균 크기들보다 작아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손에 착 감겨요. 클리오 팩밤의 세정력이 특 A급이다 그러면 이렇게 같이 썼을 때 특 A 플러스급이 됩니다. 겹겹이 바른 자외선 차단제도 맨손으로만 이렇게 문지르고 유화시킬 때보다 더 쉽게 지워주는 거죠.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클렌징 밤들이 꽤 많잖아요. 전부 밤 타입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제형들이 다 달라요. 조금 묽은 게 있고 좀 더 왁스 같은 타입도 있고 요건 상대적으로 좀 더 쫀득 되직한데 스패츌러로 푹 떠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얇게 포 뜨는 것처럼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려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툴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묻혀도 왁스 덩어리 진 것처럼 바닥에 막 뚝 떨어지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얼굴로 가져가서 문질러주면 브러쉬 어느 부분이라도 뭉치는 거 없이 바로 얼굴에서 스르륵 녹으면서 되게 잘 펴발려요. 이때 이 브러쉬의 돌기들이 너무 길면 브러쉬 속에 들어간 이런 밤 내용물들이 피부에 전달이 안 돼서 세정력이 떨어집니다. 이 돌기 안에 껴서 잘 안 나오는 거죠. 또 이 돌기가 너무 힘이 있어도 피부에 내용물은 전달이 안 되고 자극만 돼요. 근데 이 브러쉬는 뭐랄까, 그 실리콘 특유의 탄력은 있지만 모가 강하지 않고 길이도 짧아서 막 되게 막 섬세하게 막 클렌징 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브러쉬로 이렇게 막 문지르고 있으면 막 이런 데 있잖아요. 피부가 좀 얇고 이마나 이런 턱선같이 좀 지방이 없는 그런 부위가 엄청 시원해요. 딱히 이걸 쓰면서 의식적으로 힘을 더 뺀다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맨손으로 이렇게 러빙하는 것보다 힘을 더 주지만 말자, 늘 하던 대로 원래 세안하던 힘으로 그냥 부드럽게 이렇게 롤링을 해 주었는데 진짜 이 둘의 조합이 정말 저한테는 자극이 하나도 없었어요. 맨손으로 클렌징을 할 때도 너무 이제 세안할 때 힘을 주면 세안 직후 얼굴이 약간 붉어지는 거 아시죠? 저랑 항상 똑같은 제품들만 쓰는데 이상하게 세안만 하고 나면 얼굴이 붉어진다는 분들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럴 때마다 힘을 얼마나 빼줘야 하는 건지 제가 많이 강조했었는데 이제는 다 잘 하시니까 제품이 좋으면 물리적인 강한 힘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너무 시원하게 잘 지워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것부터 더 빨리 써보고 싶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클리오 이 클렌징 팩밤이 현대 홈쇼핑 전용이라는 거. 그리고 이 툴도 홈쇼핑 고객을 위해 준비된 사은품 같은 거라 아무 때나 쉽게 살 수가 없답니다. 이 둘의 조합이 진짜 너무 좋아서 이렇게 그냥 1대1 구성으로 이거 그냥 한 개만 구매를 해도 바로 이 브러쉬가 붙어갈 수 있게끔 제가 졸라봤지만 잘 안 됐어요. 처음 출시했을 때부터 홈쇼핑 판촉으로 나온 거라 그쪽 구성으로 수량이 상당히 제한적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조합에 꽂힐 줄은 이 제품 광고를 준 브랜드도 저도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이 팩밤은 홈쇼핑 방송이 아니더라도 그냥 검색을 통해서 낮게 구매도 얼마든지 가능하신데 이 브러쉬는 진짜 온라인에 거의 많이 안 풀려 있다는 거. 아니 그렇게 좋다면서 찰떡궁합 뭐 미친 조합이라면서 이 브러쉬는 구하기 힘들대. 그럼 짜증 나요 안 나요 여러분? 제가 그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항상 여러분들 하는 거에 빙의 되어 살고 있는데 제가 이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브러쉬 이거 못 구하면 해결 못하면 나 진짜 박살난다. 분명 제 2에 난 클리오에 난 터진다. 진짜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요청을 했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클리오가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타사의 클렌징 브러쉬라도 노출하라며 그거 광고 영상이잖아요. 당연히 안 된다고 할 거 뻔히 알지만 그냥 얘기해 본 건데 와 대인배 너무 놀랬잖아요.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온 오프라인 제가 다 뒤졌습니다. 그리하여 이걸 찾아냈습니다. 색상 빼고 진짜 완전 똑같습니다. 완전 똑같아요. 진짜 소재까지 똑같아요. 열탕 가능한 의료용 액상 실리콘입니다. 저 진짜 이거 찾아내고 울 뻔했습니다. 이 자체가 얘네들이 이 엄청난 뭐 기능과 효과라서가 아니에요. 이 클리오 팩밤과의 이 조합으로 진짜 정말 강력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거라서 여러분도 꼭 이 꿀 조합을 같이 경험해 보셨으면 하는 거죠. 누구나 살 수 없었던 건데 누구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타사의 클렌징 밤과도 이거 함께 사용을 해봤는데 밤 제형 따라 느낌이 달랐어요.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둘의 궁합이 최고라는 거지 모든 밤 타입의 이 브러쉬가 최고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거는 여기에다 묻혔을 때 잘 안 씻겨 나가는 제품도 있었다는 거. 요거 제가 구매한 곳은 댓글로 알려드릴게요. 기존 제품 대비 아주 크게 눈에 띄는 장점 두 번째가 바로 압도적인 보습력입니다. 사실 클렌저가 좀 보습이 있어 봤자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보습을 목적으로 나온 제품이 애초에 아니고 보습이 주요 기능도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크게 달라요. 예민한 분들이라면 사용 직후 다른 제품 대비 당김이 덜하고 촉촉하다. 이 정도는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점은 뭐 요즘 나오는 클렌징 오일들도 과거에 비하면 마무리가 더 촉촉한 편이고 또 여러분과 저는
이중 세안을 거의 10수년 전에 끊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다들 이중 세안을 뭐 한창 할 때였는데 근데 요즘은 확실히 이중 세안을 안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렇죠? 그것만으로도 더 촉촉함을 느낄 거기 때문에 기존 클렌저와의 직접적인 차이는 못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집에서만 쓴다면. 근데 수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들께서 비교 검증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서 주셔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실내 수영장을 가면 수영 전에 전신을 깨끗하게 씻고 들어가잖아요. 그때까지는 피부 상태가 그래도 좋아요. 근데 딱 30분만 수영을 하고 나와도 얼굴 이렇게 딱 만져보면 피부가 막 쪼그라들어 있고 뭔가 거칠고 오돌토돌 뭔가 막 물에 젖은 수건 느낌 같이 피부가 물기 쫙 빠진 듯한 뻐덕뻐덕한 느낌, 그 느낌 아시죠? 무조건 아실 거예요. 수영 다니시는 분들이 이 데미지를 모를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들께서 가장 먼저 이 팩밤을 써보셔야 돼요. 수영 전에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거나 메이크업을 하신 상태다 그러면 당연히 이걸로 지워보시고, 선크림조차도 안 바른 그냥 완전 맨얼굴 상태로 수영을 하러 갔다 그러면 보통은 이제 물세안만 하고 들어가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맨얼굴에 반드시 이걸로 세안을 하고 수영을 해보세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피부를 만져보세요. 다른 세안제 쓰고 수영 끝났을 때랑 어떻게 다른지. 메이크업이나 뭐 피부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기본 기능뿐 아니라 클렌저의 보습력이라는 게 뭔지 아주 명확히 알 수 있어요. 그것의 데미지로부터 얼마나 피부를 보호해주는지 확실히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클렌징 밤을 쓰고 계시다 그러면 그것과도 꼭 같은 방법으로 비교를 해보세요. 이 부분은 딱히 예민하지 않은 분들이라도 맘먹고 수영장 가서 정말 한번 해볼까 하고 그 차이를 느껴보려고 하면 명확히 느껴지는 그런 차이입니다. 저는 집에 워낙 여러 가지 클렌저를 놓고 써요. 테스터가 많기도 하지만 테스터가 아니라도 좋아하는 클렌저 최소 뭐 3, 4개 이상 쫙 깔아놓고 그때그때 골라 쓰는 게 제 취향이에요. 그냥 저한테는 즐거운 일이고 취미생활 같은 건데 향기에 워낙 잘 질리기도 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정말 이걸 능가하는 게 출시된다? 그럼 바로 갈아타야죠. 그걸로. 저 화장품 앞에 의리 없거든요. 근데 이 이상의 밤이 안 나와. 그리고 클리오가 이걸 또 단종도 안 시켜. 계속 나와. 그럼 진짜 수영 갈 때만큼은 오직 진짜 이것만 쓸 것 같아요. 그 정도예요. 수영장 그 락커에 세면 도구를 다 두고 다니는 게 아니고 저처럼 매번 갈 때마다 좀 싸질머지고 다니는 분들이라도 이제 가방 어디에 뭐 이게 새어 나와서 묻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클렌징 오일 같은 경우는 원터치 캡이라 하더라도 용기 끝에 그 펌프 끝에 맺혀 있는 오일들이 조금 새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퍼백 같은 거 반드시 필요하죠. 또 지퍼백에 넣을 때도 토출구를 티슈로 잘 감싸지 않으면 오일 막 그 안에서 락커에 보관해도 목욕 가방 같은 데 묻을 수 있고, 그래서 그게 싫어서 덜었으면 자주 또 오일을 채워줘야 해서 귀찮고. 근데 이 클렌징 밤은 여러분 고체입니다. 여행, 출장, 운동 이런 걸로 휴대할 때 뚜껑만 이렇게 딱 덮어두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민하고 불안이 많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클렌징 오일은 한번 짤 때 각 제품마다 펌프 토출량이 다르지만 보통 2-3번 정도 펌핑 하시잖아요. 요거는 한 번에 얼만큼 써야 될까요? 다들 클렌징 밤을 한 번에 어느 정도 쓰시는지 떠올려 보세요. 애매해요. 좀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그 양을. 그쵸? 여러분들은 좀 확실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시라 제가 실제 쓰는 양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라고 화살 표시가 있어요. 보이죠? 이걸 기준으로 해서 뭐 이만큼 이런 식으로 막 다양하게 제가 양을 변화시켜 가면서 최적의 사용량을 찾았어요. 물론 제 기준입니다. 세정력은 최고조로 끌어올리면서 잔여물 헹굼 시간은 단축시키면서 제품도 낭비되지 않는 양. 손을 이렇게 C자로 했을 때 이 화살표를 여기 오게 이렇게 잡고 여기서 시작한 화살표가 여기로 오게끔 딱 180도만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이동을 시켜요. 그럼 딱 이만큼이 나옵니다. 제가 벌써 이걸 몇 통을 썼는데 딱 이만큼만 항상 갈아져 나와요. 저는 한 번에 정말 이만큼만 씁니다. 선크림만 발랐거나 선크림에 데일리 메이크업 정도 했다 그러면 저는 이걸로 충분하더라고요. 물론 여기에서 여기까지 90도를 더 돌려도 돼요.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문제 없어요. 근데 이건 취향 차인데 제품을 조금 넉넉히 덜어서 평소 약간 좀 질척한 듯 그렇게 충분히 얹어서 러빙하는 걸 좋아하신다 그러면 270도 지점까지 돌려서 사용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단 화장이 너무 진할 경우 이거를 막 이렇게 계속 돌려가지고 되게 많은 양으로 한 번에 확
씻어낼 생각을 하지 마시고 180도만 돌려낸 양으로 한번 클렌징 끝내고 얼굴과 손의 물기를 수건으로 가볍게 닦아줘요.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180도 돌린 양으로 처음과 같은 그 양이죠. 그걸로 반복을 해서 세안하는 게 최고 효과적입니다. 지금 이렇게 새 제품 상태에서 실을 이렇게 벗겨가지고 이걸 돌리면 안 나오다가 계속 돌리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때 보세요. 180도 돌려도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린 그 정량이 안 나와요. 불량 아닙니다. 새 거라서 그래요. 몇 번 더 돌려주면 바로 정량 조절되니까 당황하지 마세요. 클렌징 오일이나 밤을 덜어서 얼굴을 골고루 문지른 다음에 유화시킬 때 물기가 있는 젖은 손으로 1분 정도 러빙한 다음 보통 헹구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얘는 써보면 확실히 손끝에서 느껴지는 그 최적의 헹굼 타이밍이 있어요. 막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을 녹여낸 다음 젖은 손으로 얼굴 다시 이렇게 문질문질 유화를 하면 허옇게 되잖아요. 다른 제품들과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근데 그때 약간 더 뭔가 손끝에서 쫀쫀해지는 그 느낌이 여기서 막 느껴져요. 예민하지 않아도 다 느낄 수가 있어요. 처음 덜어서 문지를 때랑 뭔가 다른, 점점 더 쫀득해지는 그 느낌. 그렇게 되면서 하얗게 되었다고 해서 이때 막 물로 헹구는 게 아니고 물을 더 묻혀주세요. 더 묻혀서 문질문질하면 이때 세정력이 최고조에 달하고 방금 느껴졌던 그 쫀득한 느낌이 뭔가 더 묽게 풀어지는 것 같으면서 그냥 미끄덩거리는 느낌으로 변해요. 그때 헹구는 거예요. 그때부터 헹굼 30회. 이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각자 자외선 차단제든 파운데이션이든 다 다른 걸 쓰신단 말이에요. 내가 뭘 발랐는지 또 얼마나 많은 양을 발랐는지에 따라서 유화시킬 때 느낌이 좀 달라요. 적은 양을 발랐을수록 그 쫀득함이 덜하고 또 지속이 강한 제품을 쓰거나 많은 양을 발랐을수록 유화 시에 그 쫀득함이 조금 더 오래 가요. 젖은 손으로 러빙을 하는데 뭔가 막 이렇게 풀어져서 지워지는 느낌이 아니고 물을 만나서 약간 더 쫀득해진다? 그럼 그때 물을 더 묻혀요. 2, 3회 반복해서 물을 묻혀서 유화를 하면 확실한 세정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 쫀득함이 좀 덜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때 헹굼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이 유화 과정은 길어봤자 보통 1분 정도예요. 만약에 이 브러쉬를 사용을 하게 되면 브러쉬가 주는 이 모가주는 물리적인 효과가 있어서 유화를 꼭 1분 정도 채워서 길게 하실 필요가 없고 맨 앞에서 사용법 보여드린 것처럼 젖은 브러쉬로 얼굴 전체를 고르게 그냥 한번 닦으면서 지나가도 문질러줘요. 막 계속 막 이렇게 비비는 게 아니라 그냥 빠짐없이 한번 쓱쓱 지나가는 느낌으로 그리고 또 다시 브러쉬 한번 헹구고 이거 물 묻힌 걸로 또 한번 반복해서 그냥 쓱쓱쓱쓱 한번 쓸어주는 거지. 똑같이요. 이걸 보통 2번에서 3번 정도 하면 역시나 클렌징 밤이 뭔가 좀 풀어지는 느낌이 나요. 그때 헹구시면 돼요. 저는 평소에 이걸 쓴다 그러면 거의 그냥 이렇게 해서 2번 정도 유화를 합니다. 이 둘의 조합이 또 몸에 바른 자외선 차단제를 지울 때 기가 막힙니다. 진짜 몸에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것도 귀찮지만 지우는 건 정말 더 귀찮거든요. 그냥 맘 같아서는 그 해녀복 같은 거 있죠. 그냥 그거 한 벌 쫙 입고 물놀이 하고 싶어요. 근데 또 비치나 해외 리조트 같은 데 가서 꽁꽁 싸매고 있으면 기분이 안 나잖아요. 뭔가 약간 좀 벗어 제껴야지. 자외선 차단제를 쉽고 편하게 지우는 게 저한테 늘 숙제라서 계속 테크닉을 진화시키려고 정말 다양한 방법을 쓰고 애를 쓰는데 제가 아무리 난리쳐봐야 결국에는 제품이 받쳐줘야 돼요. 제품이 진화를 해야 돼요. 진짜 기가 막혔어요. 제가 이번 추석 때 가족끼리 발리를 다녀왔는데 저희 애가 자라서 이제 7살입니다. 얘가 물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정말 선크림을 치어 살았어요. 선크림을 이렇게나 많이 자주 진짜 매일 계속 이렇게 발라본 거는 저도 정말 처음이었어요. 근데 이걸로 다 지웠어요. 얼굴에 사용하는 것처럼 면적당 너무 넉넉하게 얹으면 이거 한 통 금방 닿습니다. 너무 아까워요. 돈이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더 촉촉하게 그렇게 해도 돼요. 그냥 화끈하게 막 얹어가지고 마사지하듯 지우니까 기분은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이거를 덜어서 얇게 그냥 몸에 발라서 1차로 선크림을 후다닥 지운 다음에 바디워시로 한 번 더 마무리를 합니다. 이 팩밤을 그냥 막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냥 몸에다가 막 턱턱 얹어서 발라요. 안 흐르잖아요. 그냥 막 얹어서 바디로션 바르듯이 몸에 막 다 골고루 펴발라요. 지울 부분에. 그런 다음 양손에 이 브러쉬를 이런 식으로 껴줘요. 떼수건으로 때를 밀듯이 막 몸에 발라져 있는 팩밤을 그냥 이렇게 양손으로 막 이런 식으로 막 문질문질 하는 거예요. 박박. 그런 다음에 샤워기 물 한번 묻힌 다음에 또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유화를 시켜야겠죠. 그리고 나서 헹구겠죠. 이어서 거기다가 바디워시를 한번 해주면 제일 빠르고 제일 적은 양으로 끝낼 수 있어요.
오일을 쓰면 욕실 바닥에 줄줄 흐를까봐 샤워실에서 많이들 지우시잖아요. 이거는 그냥 세면대 앞에 우리 애를 세워놓고 그냥 얼굴부터 몸까지 골고루 얘를 바른 다음에 샤워실에 밀어놓고 거기서 마무리하면 돼서 훨씬 편하더라고요. 몇 통을 이걸 쓰면서 제가 가장 아쉬웠던 점을 꼽자면 바로 이 불투명한 용기입니다. 속이 보이지를 않아요. 보통 클렌징 오일은 내용물의 그 남은 양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떠서 쓰는 클렌징 밤도 뚜껑을 열고 안에를 보니까 남은 양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안 보여요. 그냥 돌렸으니까. 그래서 쓰다가 갑자기 찔끔찔끔 나오더니 안 나와요. 고장인 줄 알았는데 그냥 다 쓴 거. 속에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한번 써보시고 만약에 내가 재구매 의사가 있다 그러면 계속 내가 이걸 이어서 쓸 거야. 그러면 미리 리필을 구비를 해놔야 한다는 거. 보다시피 이렇게 리필이 존재합니다. 보통은 데이트를 쳐야 이렇게 리필이 나올까 말까인데 아시잖아요. 홈쇼핑 스케일. 출시 때부터 리필이 있었어요. 다 쓴 거는 그냥 이렇게 빼가지고 새 걸로 이런 식으로 갈아 끼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향이 맨 처음 사용할 때 조금 강하게 다가왔어요, 저한테. 제가 견딜 수 없는, 제가 싫어하는 향이라서가 아니라 향이 좀 진하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밤 제품들 그 특유의 원료치를 감추기 위해 베이스를 조금 진하게 잡는 게 아주 흔한 일이긴 해서 저는 이제 익숙해질 법도 한데 어디 제품이든 신제품을 처음 사용할 때는 향 자체가 새롭고 저한테 낯설다 보니까 되게 깜짝깜짝 놀라요. 어쨌든 향에 특히 예민한 분들 계시니까 고지를 드리는 거고 딱 한 7일 정도만 사용을 해보시면 보통은 본인이 특히 싫어하는 향이 아니고서는 그 향에 다 적응한다는 점. 테스트는 저뿐만 아니라 관련 일을 하는 업계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많이 할 거예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수많은 테스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백, 수천 개 한다고 더 특별한 게 아니라 제품력의 기준과 원칙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간만에 저를 아주 흥분시킨 클렌저입니다. 그냥 단순히 클렌징 오일에서 좀 제형만 바뀐 그런 배다른 남매 같은 느낌이 아니고 확실히 다른 집 자식 느낌으로. 클렌징 오일은 오일이고 클렌징 밤은 클렌징 밤이야. 전혀 다른 카테고리야. 이런 뭔가 정체성을 보여준 제품이랄까? 이상입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